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 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 담당관 최인철입니다. 공보전산 담당관 소관 2025년 당초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공보전산 담당관 소관 총 세입 예산액은 11억 1,621만 3천 원이며 전년 대비 5,5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수료 수입, 전기 수입 540만 원은 무민원 발급기 25대의 신용카드 결제 세입금입니다. 다음 보조금 반환 수입, 위탁비 반환 수입 1,000만 원은 전국자치단체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 4개의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 정산금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등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0억 5천만 원은 스마트 지역아동센터 13개소 구축 등 과기부 2025년 스마트 빌리지 보건 및 확산 사업 국비 지원 금액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경남 클라우드존 이용료 외 3건으로 5,08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공보전산 담당관 총 세출 예산 요구액은 79억 8,258만 3천 원이며 전년 대비 5,80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감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일반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밀항시보, 밀항홍보지 등을 발간하기 위한 예산이며 사진실 및 기사 송고실 운영비 등은 650만 원을 감액한 2억 9,5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한 650만 원 중 일반 수용비, 전광판 및 시정홍보 운영비 400만 원은 담당관 업무 조정으로 75페이지 하단 SNS 운영 SNS 활성화 예산으로 부기 이동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72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217만 원은 2013년도에 구입한 시정 촬영용 노후 카메라 한 대 및 브리핑룸, 오디오 앰프 교체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정 이미지 홍보 예산은 전년 대비 3,200만 원이 증액된 11억 8,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하단의 시설비로 2008년 설치한 용활동 고속도로변 야리간판 철거 비용입니다. 다음 73페이지 상단 자치단체 등 이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억 9천만 원은 축제, 관광, 행사 및 각종 시설물 등 시정 홍보 강화를 위해 언론사 지면 및 인터넷 배너 광고비를 전년 대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지방행정 공통정보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2,803만 2천 원은 공통기반 및 재복구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다음 행정정보와 일반 운영비 1억 7,038만 5천 원은 무인민원 발급기 등의 운영비 및 무인민원 발급기 외 7개의 시스템 관리 용역비 1억 3,617만 3천 원과 74페이지 상단 행정정보 알림이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3,421만 2천 원입니다. 중간 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8,253만 9천 원은 온나라 시스템 및 우편모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시스템 기능 추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0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상시 운영을 위한 오개부수 2개소 설치와 안정적인 행정 시스템 자료 보관을 위한 백업 시스템 용량 증설을 위해 8,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인터넷 운영, 일반 운영비 1억 6,734만 6천 원은 75페이지 상단 누리집 시스템 전산장비 14종 및 밀항시와 밀항시의회의 웹사이트 관리 개선을 위한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1억 1,472만 3천 원과 시범사업인 경남 클라우드존 이용료와 민간 클라우드 이용료 등
공공운영비 5,262만 3천원입니다. 하단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510만 원은 인터넷망 주소 관리 및 보안을 위해 노후화된 인터넷망 주소 보안 시스템 교체 구입 비용이며, 다음 SNS 운영비 8,805만 원은 SNS 알림이 블로그, 유튜브 제작과 시 SNS 및 블로그 관리 운영 등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 76페이지 중간 부분 전자정부 통합망 운영 5,017만 7천원은 도와 시간 국가정보 통합망 해선료이며, 하단부 정보통신시설 운영 일반 운영비 7억 5,032만 7천원은 정보 시스템 및 통신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일반 수용비와 77페이지 중간 부분 스위치 등 180세대의 정보통신망 관련 시스템 관리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2억 8,516만 5천원과 77페이지 하단 전화회선 사용료 78페이지 상단 본청과 외청 간 국가정보통신망 해선료, 정보통신 관련 해선의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4억 6,516만 2천원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 3억 7천만 원은 밀양시의회 영상방송 시스템 고도화 구축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억 5,572만 7천원은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통합증명 발급기 및 서버 팜 스위치 교체, 폭음 방지 안내 시스템 설치, 차세대 보안관제 시스템 구축, 보안관제 및 방화벽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관리 시스템 설치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소프트웨어 관리 일반 운영비 1억 2,847만 원은 백신 프로그램 등 5종의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등의 비용이며, 중간 부분 지역정보화 사업 운영 사무관리비 792만 5천원은 시민정보화 교육 등을 위한 일반 수용비 등이며, 공공운영비 4,716만 9천원은 무선 인터넷 및 버스 공공 와이파이 회선료입니다. 그다음 80페이지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 스마트시티 운영비로 6억 3,95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3억 4,228만 9천원은 스마트시티 리빙넷 시민참여단 운영,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스마트시티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 비용이며, 다음 공공운영비 9,453만 2천원은 스마트 복합쉼터 및 횡단보도 등 기타 시설물의 전기통신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그다음 81페이지 상단 시설비 2억 원은 2022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 실증 사업비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취약자 교육을 위한 무인 주문 키오스크 프로그램 보급 사업비 등입니다. 다음 공공 빅데이터 추진 전상개발비 500만 원은 수준 높은 업무 지원 서비스 구축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내 챗 GPT 서비스에서 문서 생성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의 15억 원은 과기부에서 추진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재정이 취약한 지역 아동시설과 취약계층 어린이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 지역 아동 케어 서비스 구축 사업비 등으로 국비 10억 5천만 원, 시비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입니다. 전년 대비 4,883만 3천 원이 증액된 5억 9,44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스마트 공간정보 시스템과 밀양여지도 유지관리 비용 6,59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전상개발비 1억 1,600만 원은 토지 경계 확인을 위한 최신의 고화질 항공사진상의 연속 지적도 표시, 주정차 단속, 공중 화장실 정보 등 56종의 위치 기반 생활 서비스 제공과 국가교통정보센터 연계 114 데이터 연계로 상호명, 시설물명, 전화번호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휴대용 모바일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2017년 구축되어 해킹 등 보안 위협이 상존하는 밀양여지도 홈페이지를 반응형 앱으로 구축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3,300만 원은 부정확하게 구축된 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최신 탐사 기술 및 장비를 활용하여 밀양시 상하수도 관로 35km 데이터베이스 정확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 7,950만 원은 직원들이 항공사진 내 건물, 도로, 토지, 산림정보 등을 정책 결정에 활용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신의 항공사진을 스마트 공간정보 시스템 밀양 여지도에 탑재하기 위한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영상 구입비 7천만 원과 2017년에 도입된 밀양 여지도 노후 서버 교체 비용 950만 원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1억 2,488만 4천 원은 부수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그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46페이지입니다. 그 846페이지 1년번호 1번 공보전산 담당관 명시이월 사업은 한 건에 그 이월액은 1억 1,882만 2천 원으로 자료 제출되었습니다만 자료 제출된 이후 그 저희들 11월 말에 계약 변경으로 그 사고 이월로 변경 처리할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은 읍면 지역에 복합 쉼터를 구축하는 사업비로 내년 1월까지는 최종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 담당관 소관 2025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전산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쓰기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전산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스키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 수고 많습니다. 서기혁입니다. 예산서 72페이지 그 야리 간판 철거비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 그 야리 간판은 지금 요 철거할 장소하고 3단진 터널 앞에하고 두 개 있습니까?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예, 위에 보면 경남도에서 도로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점검에 따른 정비 통보를 받았다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불법 건물입니까? 불법 시설물입니까? 어떻게 돼 있어 철거하는 겁니까? 철거되는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시죠. 예, 서기현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그 설치 연도는 저희들이 2008년도에 같이 두 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용활동하고 산당진에. 근데 그 저희들이 설치할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설치되고 난 이후에 강공원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그 비도시 지역은 500m 그래 또 고속도로부터 500m 이내에 근접한 야리간판은 다 철거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올해 당장 이렇게 문제가 돼서 내려온 건 아니고 수년 전부터 이렇게 이제 계속 계고 형태로 내려왔는데 또 자치단체다 해서 설치한 시설이다 보니까 바로바로 철거는 안 됐었고, 근데 지금 우선은 저희들이 이제 두 군데가 다 해당이 됩니다. 사실은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도 그 도에 물론 건축가를 통해서 도에 갔을 때 일단 한 군데는 먼저 철거를 하겠다. 그래서 그 한 군데가 지금 아마 용활동 쪽에 저희들 아무래도 각 시야를 많이 가리는 부분이 있고 또 노후하고 심하고 또 밑에 하단부에 보면 좀 늘 상주하진 않지만 잠시 거주하는 불법 건물 몇 곳 하나 거주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효과 면에서 산당리보다는 이쪽이 더 철거하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됐다고 해서 일단 철거를 계획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결국 3단진 것도 뭐 금방은 아니지만은 조만간 예산 편성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다, 그죠? 예, 장기적으로는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그거는 뭐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렇다면은 방법이 있나 어떻게 뭐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이 예산 편성 보면은 우리 본 예산에 그 전기요금이 이 3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올라 있는데 두 개소일 때도 보면은 12만 5천 원 두 개소 12개월 해가지고 300만 원인데
하나가 4월 달에 철거되면은 금액이 훨씬 낮아질 건데 요게 그대로 300만 원 그대로 올라와 있고, 그리고 시설 유지비도 그렇습니다. 두 개일 때 550만 원이었는데 하나가 철거되면 아무래도 시설 유지비가 조금 적게 들긴데도 금액은 똑같이 올랐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야리간판 전기요금의 2개소 12개월로 된 요 표기가 잘못된 부분인데 우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먼저 용활동 부분을 철거를 하게 되는데 그 3단계 부분은 뭐 단방에 어떻게 딱 철거를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좀 유지할 수 있는 데까지 유지할 계획이고, 지금 3단계 쪽에 보면 양쪽으로 양면에 이렇게 광고물이 상행선 상하에서 같이 보고 또 두 개 면에서 광고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타 부서에서도 홍보판을 붙이면서 지금 중복되게 뜯어내고 다시 하나 붙여야 되는데 중복되게 지금 붙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안전성 부분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철거를 해내고 한쪽 부분부터 올 좀 빠르면 12월 말 1월 달에 다른 거로 교체하면서 뜯어내는 정비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한 개지만은 좀 유지비가 좀 저희들이 당초와 같이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고, 그러고 지금 또 3단계 있는 부분이 조명 부분도 좀 어둡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12월 말이나 1월 달에 장비가 대가 올라갔을 때 현장을 보게 되면 이게 뭐 2008년도에 된 시설물이다 보니까 조명을 좀 더 크게 밝게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같이 검토를 해서 장비가 들어갔을 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더 밝게 되면 전기료가 아무래도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한 개를 줄이지만은 두 개와 같은 비용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요 부기 부분은 잘못된 거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지금 뭐 기존대로밖에 안 된다, 전기 부분이라는 기존대로밖에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에서라도 바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것도 어차피 장기적으로 철거해야 된다면은 비용을 많이 들여가지고 밝게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면 관계없습니다. 뭐 얼마 안 들어서 그만 효과를 낼 수 있으면 관계없지만은 만약에 비용에 대한 효과를 못 낼 것 같으면은 시설 설치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검토해서 신중하게 좀 그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소규모로 보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키오 의원, 더 하십시오. 예, 시작한 김에 페이지 82페이지에 그 밀양 여지도 홈페이지 재구축에서 1억 1천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스마트폰이나 또 모바일 기기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조금 더 상세하게 어차피 재구축을 할 바에는 시청의 우리 행정만큼은 아니더라도 주변에 대한 경계선까지 표시될 수 있도록 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이 밀양 유지도 보면은 2년, 3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는 걸로 제가 아는데 3년 전, 2년 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업데이트를 조금 정기적으로 자주 시켜서 최근액기 가능하면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지금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새로 개선을 하게 되면 주변 경계선이 같이 표시가 되어지고, 업데이트 부분은 지금 아마 저희들 공간정보 시스템하고 같이 연간으로 구입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로는 어려울 것 같고 1년 단위로는 아마 전체적으로 같이 맞춰서 재단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년 단위만 돼도 시민들이 쓰기에 상당히 편리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최근에 2, 3개월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지금 기존의 거는 굉장히 오래된 거 한 3년 전에 뜨니까 정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상당히 불편함이 많은데 그래 좀 되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스키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신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보전산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의원입니다. 페이지 75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SNS 활성화 요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신규 사업 맞으시죠? 신규 사업 맞으시죠? 예, 기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제가 다시 말해 아까 잠시 이거 설명드릴 때 들으셨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는 저희들 공보 담당 부서의 업무가 있다가 그때는 보시면 아까 70 부기가 이렇게 옮겨지면서 담당 업무를 조정하면서 행정정보계로 오면서 부기만 조정되어 있고 그때 지금 앞에서 몇 페이지 400만 원을 감하면서 위원 여러분, 담당관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청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5분간 청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신교 의원 질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체 예산 부분은 예산 총 금액 부분은 71페이지 정강판 및 시정 홍보 운영에서 400만 원을 감하고 지금 SNS 활성화에 400만 원이 편성된 부분이고 SNS 활성화와 관련된 그 사업 내용은 올해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SNS 이벤트 페이지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로 사업 내용은 SNS 활성화 중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담당관님 말씀대로 예산은 넘어오고 사업은 신규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다고 하면 세부 사업 설명서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인지 또 어떻게 진행할 건지 얼마만큼 그 사업이 필요한 건지 사업의 효과가 어떻게 날 건지에 대해서 분명히 세부 사업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이런 금액은 왔더라도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기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 최남기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야리 간판 철거와 관련해서 이게 행안부 그다음에 경상남도의 도로면 불법 광고물 일체 점검에서 지금 철거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오래전부터 말은 있은 거는 맞습니다만은 결과를 따지자면 이거 꼭 철거를 해야 됩니까? 제가 본인이 판단해 볼 때는 이 설치할 때는 무슨 목적이 있어서 설치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시선에 지장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문구가 자연보호라고 되어 있죠. 자연보호는 아니고 자연보호는 아니고 한쪽에는 얼음골 신비의 도시 밀양캐가 얼음골 사진이 한쪽에 나와 있고 예. 야리간판에 예. 예, 용평에 있는 야리간판 고속도로에 보면 크게 써가 있는 안쪽에 그렇긴 해. 거기 활성 1통 동네 안에 위에 써가 있는 거기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틀리네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확실합니다. 자연보호는 산 위에 있는 그거는 아니고 내가 착각했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게 크게 어떤 지장이 되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어요. 근데 이게 과연 설치할 때는 목적이 있었을 텐데
그걸 다시 또 시일이 지났다고 해서 또 그게 시선에 뭐 가려진다 해서 철거를 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옳은 행정이냐는 쪽에서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담당관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전환기 의원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처음 저희들 2008년 설치할 당시에는 아까 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설치를 했는데 설치가 되고 난 이후에 강공원법이 개정되면서 도로변에는 비도시 지역은 그 고속도로에서부터 500m 이내는 그 야리간판을 다 철거를 하도록 이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도 다 순차적으로 철거를 해라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고 지금 그 현장에 가보시면 기존에 야리간판이 서가 있는 데 대해서 그 야리간판이 바로 그 교각 다리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다리를 강을 건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긴 부분에 그 암치들 부분 다리를 횡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다리 난간 부분 높이가 또 승용차에서는 그 야리간판이 잘 보이지 않고 또 앞쪽에는 보면 그 나무가 수목이 지금 자라면서 나무가 또 가려진 부분이 있고 또 이쪽에 또 멀리 놓으면 그 방음벽이 그 지금 동네별로 그 활성일통 쪽으로 해가 방음벽을 높이는 바람에 거의 지금 이 야리간판은 그 운행을 하면서는 거의 잘 안 보이는 그런 시각이다 보니까 하나 우선을 철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81페이지에 스마트 지역 아동 케어 서비스 구축과 관련해서 이게 균특 10억 5천이고 우리 시비가 4억 5천이 들어가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선정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의 스마트화로 취약계층, 어린이 교육 환경의 개선과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어린이 안심 스테이션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 조성 및 보건지소의 스마트화로 아동 및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스마트 어린이 안심 스테이션의 경우는 기존의 스마트 복합 쉼터가 지금 17개 설치되어 있고 또 스마트 헬스코어 복합 쉼터 12개소를 설치 중에 있고 2025년 2월 중에 아마 오픈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지역아동 케어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만은 이게 혹시 이 설치 중인 스마트 헬스케어 복합 쉼터와 본인이 판단할 때 성격이 좀 유사하고 또 예산 투입에 대비해서 이용자 수나 서비스 이용 효과가 좀 불투명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게 예산 투입 대비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을지 좀 사전 전반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타당할 때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예, 그 재남교연실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 초에 작년에 참 공모 사업을 받아낼 때 이 지역 스마트 지역 아동 케어 서비스라고 해서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사업 스마트 지역 아동 센터 13개소를 구축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어린이 안심 스테이션 3개소 설치, 그다음에 보건지소와 진료소 해서 스마트로 하는 5개소를 하는 그런 세 가지가 크게 구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는 아동 거기는 저희들이 지금 민항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애들에 대한 어떤 아동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복지나 어떤 혜택 부분하고 또 안전에 대한 부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언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건강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큰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사업들이 공모에 응했고 이 사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지역 아동센터는 13개소인데 이 부분이 저희들
기존의 그 법인체에 대한 그 아동센터에 해당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보건지수 및 아까 진료소 말씀하신 부분은 그 지금 이 부분은 그 보건소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아마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많았고 그 기능들이 그 5군데가 되면 한 8개 정도 기능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촌에서 그 어린이 포함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렇게 계속적인 건강 체크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뭐 혈압약을 받는다든지 중간중간에 보건 뭐 지소나 진료소를 방문할 때 체크를 하면 누적 기록이 돼서 이제 그 부분이 기록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지소나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별도로 입력을 하게 되고 또 개인적으로도 휴대폰으로 받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나이 드신 분들 경우에는 바로 거기서 그 또 직원들이 안내를 받아서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그런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올해 내년에 좀 추진할 사업 중에 그 노인 경로당이나 방문 요양해서 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보면 저 키오스크라든지 할 때 그 해당되는 지역에는 보건소나 그 평생학습관 같이 우리하고 사회복지하고 연계해서 잘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또 사업이 부분적으로 중복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관련 부서가 만나서 협의를 해서 또 중복되는 내용은 배제하도록 그렇게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은 잘 하셨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처럼 이 세 가지 사업의 취지는 참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예산 대비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중복되는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또 결국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한다 했을 때에 차후에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최대한 저희들이 그 부서 간 협의도 하고 또 저희들 뭐 유지 관리비나 한 부분에 있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략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전략을 해서 그 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재란 위원입니다. 페이지 74페이지 거기 보시면 아리랑 대축제고 IT 체험관 운영과 관련해서 그 지난번에 그 아리랑 대축제에는 VR 곡을 지금 그 운영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이제 25년도 그 아리랑 대축제 때는 IT 기술을 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을 운영한다는 그런 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예, 손재란 의원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VR 체험관이라고 명칭을 하다 보니까 뭐 가상현실에 대한 한정되는 부분이고 저희들 그 가상현실 뭐 AR 증강현실 이런 것들 다 포함한 부분이 IT로 이제 대표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좀 더 그 내용물들을 좀 더 폭넓게 가져오기 위한 그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 그 VR을 그 하셨는데 이용객이 얼마나 정도 좀 이용을 했는지 뭐 파악이 되십니까? 예, 올해는 5기종, 3개 기종 5개 기기를 이용했는데 올해 그 운영 실적은 3일간 운영하면서 3,100명 정도 이용한 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또 체험관 장비 대여가 또 1,100만 원이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 또 IT 하면은 또 많은 또 우리 관광객분들이나 어린이들이 많은 또 다양하게 뭔지 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이용을 할 것으로는 판단됩니다만 또 이용자들의 만족감을 최대로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하셔서
그 성공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며 또 장비를 대여하여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예기치 않은 사고 또는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 등으로 기기 수리비나 또 교체비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또 좀 야기됩니다. 그래서 또 기기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고 아울러 체험관 운영 시 질서 유지와 안전 관리에도 철저히 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손절하는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린 애들이 이용하는 부분이다 보니 방금 염려하신 대로 뭐 질서 유지랑 안전 관리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 저희들 뭐 이 3일 동안에는 거의 직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직원들이 현장에서 안전 계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기 수립이나 교체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야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한 명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와서 자기들이 이제 그 내용을 계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는 안 하실 것 같고 하여튼 저희들이 일단 VR 체험관에서 IT 체험관으로 이제 좀 폭을 넓히면서 내년에도 이 많은 어린이들이 체험을 하고 또 뭐 많은 느끼면서 또 새롭게 어떤 IT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새로운 또 그런 아이템을 잘 개발하셔서 또 좀 더 많은 관광객과 우리 시민들이 좀 많은 그 호응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손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좀 전에 우리 손재난 의원님 질의하신 이 아리랑 대축제 IT 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좀 더 덧붙이자고 말씀드리면 그 체험관마다 이렇게 이용을 하시고자 하는 줄은 굉장히 많이 서가 있습니다. 근데 요 VR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줄이 좀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게 줄이 서가 있었고 또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이 이용자의 이게 VR이나 이렇게 보는 이 시간이 다른 체험보다는 좀 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기계 5대로 3일간 3,000명 정도를 이용을 했다고 하면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기계를 늘리든지 아니면 인원수를 뭐 제한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부수를 좀 늘려가지고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도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한 명당 보통 체험 시간이 한 2분, 3분 정도 저희들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텐트를 치면 2개의 텐트를 합친 데서 3개 종류의 기기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애들 때문에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제 줄을 굉장히 많이 늘어서는 호응이 굉장히 좋은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방금 미처 기존 작년 예산과 같이 동일하게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어떻게 이 상반기에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반기로 간다면 저희들 추경을 해서라도 좀 더 확보를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이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IT랑 또 다른 기계 종류를 좀 다양하게 해서 또 많은 인원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체계를 잡아서 연구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73페이지에 지면 활용 홍보와 인터넷 활용 홍보, 시정 공고와 관련해서 이 사업비는 우리 밀양시의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것을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관련된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해서 이런 예산을 쓰는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 언론인들과 잘 소통해가지고 우리 밀양시정에 대한 홍보를 적극 활용해 주기를 건의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뭐 본인이 알기로는 담당관에서 담당관께서 잘 언론들하고 소통도 잘하고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더욱더 우리 밀양시정을 알리는 그런 예산으로 시정에 대한 공고도 열심히 하면서 잘 소통해 주기를 바라고 뭐라 해서라도 뭐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리 우리 시 행정이 좋은 사업을 펼친다고 해도 그런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활용이 되지 않는다면은 시민이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해주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예, 전환기 의원님 하신 말씀 잘 듣고 저희들도 뭐 밀양시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자님들하고도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밀양시가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전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금방 전환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담당관실, 공보전산 담당관실이 우리 지역의 홍보하는 기자님과 소통도 잘 하시고 또 SNS를 통해서 우리 밀양을 알리는데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전합니다. 그 우리 상반기에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지금 우리 밀양이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SBS를 통해서 그 12달이 많이 홍보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SNS를 통해서 공보전산실에서 더욱더 좀 알려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밀양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도록 또 생활인구 늘리는 데도 우리 공보전산 담당관에서 기여를 많이 해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좀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 뭐 공보전산 담당관 직원들이 다 합심해서 하여튼 밀양을 이렇게 지금 요새 같이 분위기 좋을 때 밀양을 좀 더 널리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황원철입니다. 2025년도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세입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40만 5천 원이 증액된 2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주민등록 자료 이용 수수료,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84페이지 세출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9억 4,451만 9천 원이 증액된 998억 9,40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신규 사업과 비교 증감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87페이지 중하단 주민협력의 사무관리비 증가분은 2023년 12월 26일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IC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38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C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IC 칩이 내장되어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휴대전화의 주민등록증 저장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88페이지 하단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2025년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283만 1천 원을 증액한 2,5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의 주민등록 업무 관련 인증기 2대 구입에 따른 345만 원을 증액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민간단체 활동의 민간 경상사업 보조는 1,300만 원을 증액한 1억 3,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비에 자문위원 증가에 따른 사업비 1,000만 원과 범죄예방사업의 여성위원회 지원사업 추가에 따른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금 1,100만 원 증액은 민주평등자문회의 운영비 800만 원과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민의 날 거리 퍼레이드 참여자 행사실비 지원금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에 자치행정 사무관리비로 급양비로 편성되어 있던 시민의 날 거리 퍼레이드 행사 예산을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중간 부분 인사관리 및 운영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2억 3,067만 8천 원을 증액한 17억 7,17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고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 인력에 338만 4천 원과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 2억 2,727만 4천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공공운영비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인원 5명에 대한 부담금을 반영하여 1,628만 4천 원을 증액한 7,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특정 업무 경비는 정원 11명이 증가함에 따라 660만 원을 증액한 4억 1,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상공사의 공사에 있는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예산 과목의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연금 부담금에서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통계목으로 일원화되어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과 공무직 퇴직자를 반영하여 5억 4,35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인사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해 262만 원 증액과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인사정보 시스템 인프라 증설을 위해 733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공무원 교육훈련의 공무원 교육여비는 5급 승진 교육 대상자 예상 인원을 반영하여 1,050만 원을 증액한 3억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후생복지증진의 사무관리비는 2,230만 원을 증액한 2억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 수영비에 구내식당 운영 물품 및 식판 구입 등에 1,080만 원, 공무직 근로자 힐링 워크숍에 9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테마파크 연찬 회원권 구입에 400만 원을 증액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단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는 신규 임용자 복지 포인트를 907만 원을 증액한 19억 9,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보상금은 단체 보장 보험료 단가 상승 및 보장 인원 증가에 따라 2,532만 5천 원과 직원 종합금진비 5,700만 원을 포함한 8,232만 5천 원을 증액한 8억 5,46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중간 부분 주민자치의 역량사업 1억 6천만 원은 일반 운영비, 재료비, 일반 보증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6개 읍면동에 각각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23개의 사업을 읍면동별로 특색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7페이지 하단의 사회단체 운영의 행사 실비 지원금은 새마을 중앙연수원 교육 인원수 10명 증가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한 5,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맨 하단 민간자본 사업 보조는 시민안전 및 사고를 예방하고자 새마을 해관 외백 긴급 보수를 위해 3천만 원을 증액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당시 새마을 해관은 현재 외백 타일이 노후되고 낙하가 진행되고 있어 안정상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음 99페이지 세부사업 세 번째 새마을 지도자 내고장 활력화 따짐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400만 원을 증액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3년간 예산 동결로 물가 상승으로 인한 행사비 비용 증가를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은 전년도까지 지역 안정으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세부 사업으로 재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율방범대원 야간 순찰 간식비 560만 원, 외국인 명예경찰대 안전순찰 간식비 1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성 자율방범대원 야간 순찰 간식비 1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는 예비군 훈련장 기미 이전에 따른 훈련 감소로 2,201만 5천 원을 감액한 1억 2,87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는 예비군 지역대 환경 개선과 시설 유지 보수 수요 증가로 1,950만 원을 증액한 4,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선거관리는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를 위하여 1억 2,578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77조에 따르면 당해 선거의 선거 개시일, 즉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선거에 관한 계도, 홍보 및 단속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인력 운영비 총괄 인건비 보수 10억 9,396만 원 정액은 임기제 공무원의 보수가 2024년에는 기타직 보수에서
2025년에는 보수로 통계목이 변경됨에 따라 104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타직 보수에서 보면은 11억 3,800만 원을 감하고 101페이지 인건비 보수에서 10억 9,390만 원이 증액된 657억 5,73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103페이지는 비교 정감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중간 부분 기타직 보수 감액의 11억 3,892만 원은 조금 전 101페이지 인건비 보수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 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 예산 편성 통계목 변경의 인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연금 부담금은 공무원 연금공단 통보액, 보전금 부담률, 퇴직수당 부담금 등 증가에 따른 3억 7,655만 6천 원을 증액한 178억 9,03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인력운영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부속실 비서, 구내식당 조리원 공무직 근로자 인원 감소에 따라 7,473만 5천 원을 감액한 3억 3,61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중간 부분 기본경비는 1,391만 6천 원 증액된 6억 4,50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1,088만 4천 원과 기간 운영 업무 추진비 5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예,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무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꼭 이 위에 두 번째 칸에 이 통장 자녀 장학금 해가지고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이 1,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이 인원 한번 알아보라고 한번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예, 파악은 했는데 그 당시 예산 편성할 당시에 이미 자료가 나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차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래가지고 5명, 6명 이렇게 돼가지고 있거든요. 그대로입니까?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한두 명은 변동은 있을 겁니다. 예. 뭐 정확하게 인원 명단은 안 나옵니까? 지금 현재 차후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뒤에서 그 부서 그 계장님께서는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은 또 모범 이통장 문화탐방 부부 동반 해가지고 작년하고 2023년, 2024년에는 이게 3천만 원씩 예산을 잡아가지고 집행이 다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금액이 2,400만 원으로 600만 원 줄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이 부분은 작년에는 모범 통장 문화탐방 해가지고 3천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또 편성은 요래되어 있었는데 실제 추진은 문화탐방과 이 통장 워크숍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부기를 또 실제 핸드로 나누어 가지고 요번엔 좀 상시에 한다고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예산상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 그대로란 말씀입니까? 아니면 올해 작년 뭐 이때가 2,60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3천만 원으로서 2,400만 원은 문화탐방에 쓰고, 그다음에 600만 원은 이 통장 워크 임원진 워크 시업에 이렇게 지금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그렇게 집행되었습니다. 예산목을 나누어 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이 3천만 원이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지역사회 발전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렇게 4명 해가지고 8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이 장학금 금액이 틀린데 재작년에는 150만 원 정도였는데 왜 200만 원으로 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은 그 대학생 1인당 100만 원씩 해가 지급되는데 그 도비 시비 지금 50%씩 지원되는데 대상 인원이 올해는 4명으로 편성 계획이 돼가 지금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라서 200만 원을 올려준 거란 말씀입니까?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에 당초에는 5명으로 해가지고 143만 8천 원. 2023년도에는 7명으로 해가지고 143만 8천 원. 똑같습니다. 근데 올해만 이렇게 200만 원으로 늘은 이유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이 부분은 도비 정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비율을 맞춘다고 해가 지금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도비가 정액이 돼가지고 이렇게 늘었다. 그런데 앞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물어봤던 이 통장 자녀 장학금에는 대학생 해봤자 한 명당 100만 원씩 이렇게 책정을 해놨고 있고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5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좀 이 통장 장학금하고 모범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하고 이게 차이가 좀 있는데 이거 이 통장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그 장학금 지급하는 그 기준이 좀 다르다 보니까 뭐 그랬는데 일단 우리 팀장도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소외받는 그런 기분이 안 들도록 최소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의 생각에 새마을 지도자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지만 우리 행정 이쪽으로 볼 때는 오히려 이장 통장님들이 더 많은 일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자녀에게 오히려 우리가 시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뭐 우리 이장님이나 통장님이 아신다면은 물론 지원 대상자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얼마 수발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 예를 들어서 도비가 400만 원 그대로 들어오고 아까 이제 이 금액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래 시비가 또 400만 원으로 해가지고 4명에 200만 원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명이었으면 이 금액이 더 올라갑니까? 그리고 5명이다 하면은 이 금액은 더 내려갑니까? 예, 그거는 인원에 따라서 변동이 인원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명밖에 없다. 그럼 800만 원을 줍니까? 아니면 2명밖에 없다. 그러면 400만 원을 주는지. 예, 일단 지급
기준은 같기 때문에 사람이 줄면은 저희들이 또 집행을 못하고 반납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중복 지원은 되는지 대학생에 국한된 건지 이에 대해서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든 그 장학금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해가지고 어느 하나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 장학금이 300만이 나왔다. 그러면 만약에 등록금이 4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도 100만 원밖에 안 나가는다는 거죠. 예, 국비 장학금을 받으면은 아예 새마을에서는 안 주고 선택을 내가 어느 하나만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추후에라도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무슨 조금 변동사항이 있든지 더 상세하게 보고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은 한번 찾아와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좀 그 정무근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덧붙여서 그러면 올해 4명이 측정이 되었을 때 200만 원을 주면 이거를 지원 대상자가 없어서 4명입니까? 아니면 지원 대상자 접수를 미리 받아가 합니까? 올해 받아가 4명이기 때문에 도비 400입니까? 예, 대상자는 사전에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인원수는 미리 100%는 안 맞지만은 거의 뭐 한 90%, 80~90%는 요 인원이 확정되어집니다. 그럼 우리 앞서 이 통장에는 우리 도비는 지원이 없습니까? 예, 이 통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를 하고자 하는데 있는 의원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방금 정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우리 이 통장과 또 이 새마을지대의 장학금 기준이 틀리다 보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101페이지에 인건비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이제 보수에 대한 인건비가 쭉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선 여기에 임금비에 산출되어 있는 6급, 7급, 8급, 9급에 대한 인원수하고 그 다음에 103페이지 하단, 4페이지 상단에 직급 보조비와 관련해서 이 인원이 조금씩 차이 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차이 나는지 혹시 아시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6급이 임금이 290으로 산출되어 있는데 직급 보조비는 298명이라든지 해서 여기 인원이 조금씩 차이 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예,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101-01 보수에는 일반 임기제가 들어있고, 다음에 104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에 있는 여기에는 저희들이 일반 임기제를 제외한
임금 때문에 조금 숫자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임기제가 앞에 인건비는 직급 보조비는 제외를 했다는 게 그럼 제외가 됐으면 인원이 더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의원이 그냥 이 부분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본 거고요. 이 부분은 다음 차후에 따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 인건비와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우리 행정직으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이 정말 어렵게 시험을 치러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들어왔다가 구급 직원들이 많이 퇴사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 인건비 기준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도 그렇고 서울에 있는 시에도 마찬가지로 이 9급이나 8급 이런 임금비가 똑같은 겁니까? 예. 공무원 임금비는 전국 다 국가적이나 지방직이나 뭐 기본 임금비는 다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이게 그럼 지방자치와 시대에서 위에 이제 우리 3급이나 4급, 5급 이런 공무원들께서는 엄청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보수를 받는 것에 대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 9급에 들어온 사람이 2호분 같은 경우는 얼마를 근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렵게 시험 치러 들어와가지고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보수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참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호봉 이 봉급도 적을 뿐더러 또 참 또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건 정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똑같기 때문에 전혀 이거는 변동사항이 있을 수는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 부분은 변동이 없는데 이제 저연차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공무원 노조에서 정부에 계속 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인건비를 좀 상향해 달라고 건의는 많이 하는데 이게 참 그렇게 쉽게 잘 반영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우리 청년들이 물론 다른 이제 기업에도 시험 치가 들어가서 처음 들어가고 받는 보수하고 비교해 볼 때는 거의 배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업에 따라 좀 틀리겠습니다만 처음 들어가는 봉급이 기업이라든 이런 좀 다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느 정도 보수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방 공무원들은 9급에서부터 전체 참이 다 인건비가 너무 적다 하는 측면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똑같다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고 혹시 과장님 지금 근무하신 게 본인이 알기로는 40년 넘었다는 걸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40년 정도. 예, 제가 내년 8월 달 되면은 만 40년 됩니다. 지금 공무직을 하고 계시네요. 예, 처음 내년 8월 되면 만 40년을 채우게 되겠. 그럼 퇴직은 언제 하시는가요? 예, 내년 연말에 퇴직 예정입니다. 예. 본인이 다른 공무원들이 근무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 40년 가까이 공무직에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좀 놀랍고 그동안에 진짜 40년 동안 한평생을 거의 바쳐가지고 공무직에 이렇게 일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내년에 연말에 퇴직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한 1년 정도 남았지만은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소.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재란 위원입니다. 거기 84페이지 보시면 주니어, 시니어 혁신 보드 뭐 활성화와 관련해서 예전에는 거기 시정 공무원 밀양시 공무원 시정 발전 연구회라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시니어 주니어 시니어 혁신 보도로 그렇게 사업명을 변경한 상황입니다. 변경한 사유가 뭐 있으십니까? 예, 의원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정발전연구회가 2015년부터 시작됐는데 이게 한 10년 동안 장기간 오다 보니까 좀 탄력을 잃어서 조금 느슨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시장이 바뀌고 하는 그 시점에 조금 조직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이게 종전의 시정발전연구회는 이게 팀당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발굴하면은 우리 실가 간부님들이 그 아이디어를 낸 걸 평가를 해가지고 그 시정에 반영하고 이런 시스템인데 주니어 핵심보드는 여기에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 직원이 안을 내면은 우리 전체 직원들이 온라인 투표와 평가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신규 직원들 1, 2년차 미만 직원들이 평가단에 참여해서 그분들이 평가하는 것을 50% 이상 반영해가지고 젊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많이 도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금 이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전체적인 목적은 우리 조직 문화 개선과 시정 아이디어 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건 하지만 운영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24년도 12월 2일부터 2, 3, 4 이렇게 3일 동안 주니어 시니어 혁신보드 최종 성과 제안으로 그렇게 혁신보드 우수 아이디어 설문조사를 그렇게 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좀 주된 그런 게 좀 조사가 되었는지요. 예, 혁신보도에서 연말에 각 팀도 있고 개인도 있는데 각 팀과 개인이 자기의 아이디어를 제출한 상태인데 이걸 가지고 저희들을 오늘 우리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지금 설문조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에서 나온 걸 그것도 반영하고 다음에 직원 1, 2년 차의 연차 직원들을 평가단으로 선발을 해서 최종적인 평가를 거쳐서 올해의 최종 아이디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설문조사도 결과를 바탕으로 저 연차 직원들의 주도적인 참여 및 운영 방안 활성화로 또 지금 한 1, 2년 좀 고비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좀 고비를 못 넘기고 이렇게 좀 퇴직하는 율이 많고 이러니까 또 조직 내 이탈 방지를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그 기간 동안에 좀 획기적인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좀 많이 또 활용해서 좀 더 그 시기를 잘 넘기고 신바람 나는 직장 근무 조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연차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저번에 저희들 조례 개정을 통해서 5년은 지난 직원들에 대해서 또 특별 휴가도 5일씩 부여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스키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89페이지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또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2023년 지방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7월 29일 날 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성과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올해 한 이 성과평가를 작년 걸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등급에 따라서 A, B, C, D, E 등급까지 있는데 내용은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예산 청약할 수 있고 동결할 수도 있고 삭감 또는 지원 중단 이렇게 쭉 등급별로 나와 있는데, 우리 행정과에서는 이 지방보조금 사업이 성과평가 반영률이 제대로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민주평통 사업비를 C등급 받았고 범죄예방도 B등급, 그 다음 민주평통 운영비도 C등급 받았고 범죄예방도 마찬가지 운영비가 B등급, 또 내고장 활력 다짐대회도 B등급 이렇게 받았는데 예산은 2023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1,000만 원씩, 300만 원씩, 800만 원도 됐고 이렇게 쭉 증액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평가에 따르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증액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그 민주평통 같은데 인원이 늘어났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외에 또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죠. 예, 늘어난 부분은 민주평통하고 범죄예방위원회 또 내고장 활력화 다짐대에 좀 늘어났는데, 그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제21기로 대문원에서 인원이 한 12명 늘어났고, 그 사업 중에서 역량 강화 동일 워크숍 해가지고 2박 3일 있는데 그 위원들이 많이 참석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경비가 부족해서 작년 올해 1회 추경 때 한 사업비 1,000만 원을 더 추경을 확보했습니다. 그 운영비도 조금 늘었고, 이 부분이 올해 예산과 좀 맞출 필요도 있고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고, 범죄 예방 같은 경우에도 그 여성들의 범죄 예방에 대한 그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범죄예방위원회에서 내년도 그 신규 사업으로 여성 범죄 예방 사업을 추가로 해가지고 지금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반영해 준 부분이 있고, 내고자 활력화 다짐대회는 이때까지 한 13년 동안 예산을 동결되다 보니까 좀 사업 추진하는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좀 반영했는데, 등급이 조금 좋은 등급을 못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 사업을 받는 단체에 조금 그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설명 중에 원래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좀 증액됐다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전혀 설득력이 부족하고요. 부득이하게 특별한 사유가 생기면은 아까 이 앞에 세부 사업 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어떤 사업이 추가가 되고 또 인원이 증가됐다는 이런 상세한 내용을
특별한 내용을 기재를 해주면은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 세부사업 설명서에 그게 없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특별한 사유가 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어쨌든 이 지방보조금은 성과평가를 목적으로 결과를 반영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뭐 조례도 돼 있고 돼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특별한 일 아니면은 반영을 해서 그렇게 적용을 해주시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그 세부사업 설명서에 기록을 해서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향후 예산 편성 시 세부 사항을 자세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키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하며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사내를 선포합니다.